네, 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의 체질 건강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네, 오늘도 체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체질별 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도 많이 못해서 활동량이 줄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또는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어떤 시간대에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편차가 생깁니다. 왜 편차가 생길까요? 바로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체질에 맞는 운동법, 내 체질에 맞는 식단을 잘 짜시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조금 더 키우시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에는 너무 심한 경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의에 대한 경쟁, 이래서 내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는 좋으나 지나치게 경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상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이 하던 스타일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운동장 5바퀴를 뛰면 딱 내 체질에 맞아. 그렇게 해왔어. 근데 어느 날 옆집 사람이 10바퀴를 뛰네요. 그러면 질 수가 없지. 여기에서 뭐랄까요? 뭐 승부욕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도 10바퀴를 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운동 효과보다는 부상의 위험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질과 자기 스타일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누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지나치게 따라하고 그것을 너무 넘보다 보면은 결국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체질에 맞는 운동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인과 소양인 편인데요. 그중에서 태양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양인은 어떤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태양인은 상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머리와 목덜미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오장육부의 기운은 당연히 폐의 기운이 큽니다. 그래서 폐대 간소 이렇게 부르지요. 자, 폐가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겠지요. 특히 심폐지구력이 좋으니까 수영이라든지 마라톤, 숨을 찾는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선수들도 태양인에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5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허리 돌리기 운동과 척추 마사지가 좋습니다. 자, 정좌를 하고요. 등을 편 후에 손바닥으로 척추를 대고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늑골 12번 정도 되는데요. 척추뼈에서 약 5cm 밖에 있습니다. 여기가 신수라고 하는 경혈자리인데요. 신기가 가장 충혈한 자리다라고 해서 신수라고 합니다. 이곳을 계속 지압을 하고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기운이 나고 정력이 세지면서 부교감 신경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 싶은데요. 하는 방법은 앉은 채로 다리를 뻗고 신수 경혈에다가 손을 대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횟수를 정하지요. 보통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하라 이렇게 하는데, 태양인에게 이 운동법은 횟수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수시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기 회복도 되면서 정력도 세지고 더 기운이 날 것입니다. 자, 2번째 운동 방법은요, 바로 다리를 자주 주무르고 마사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인은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옆구리하고 허리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인데요. 이곳을 계속 집중해서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밸런스도 맞춰주면서 건강에 더 이로움을 주는데요. 특히 이 마사지를 계속 해주게 되면은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혈행 개선이 잘 돼서 태양인한테
문제인 이 저질 체력이라는 꼬리표를 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요. 탁구를 추천합니다. 자, 탁구는요. 반사신경이 뛰어나야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태양인이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민첩함, 유연성, 그다음에 조정 능력까지 있는 게 바로 태양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는데 탁구가 여기에 딱 알맞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야기할 때 전문가가 되라, 선수가 되라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취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탁구 정말 태양인한테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걷지요. 또 요즘 휴대폰에 앱을 통해서 만보 걷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매일 자기의 걷는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만보를 걸으면 좋지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중에서 태양인은 더더욱 좋습니다. 한 번에 만보를 걸을 수가 없다면 조금씩 자주 나눠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한 번에 만보 걷기가 쉽지는 않아요. 마음 먹고 하자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자, 태양인의 가장 큰 완실무병한 상태가 뭘까요? 바로 소변량이 많고 소변이 맑은 상태를 완실무병한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태양인이 너무 무리를 해서 체열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건강에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소변량이 줄어들고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실무병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인들은 너무 한 번에 지나친 운동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운동은요. 골반 수축 운동이 좋습니다. 앉을 때, 일었을 때 엉덩이를 바짝 힘을 주는 일인데요. 쉽게 말하면 괄약근 조여주기 운동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항문 조여주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거를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루에 60번 이상을 하시게 되면요. 태양인 건강법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조여주기 운동은 어느 체질이든 다 좋지만 특히 하체가 부실한 태양인에게 있어서 항문 괄약근 조여주기 운동은 정말 특효 중에 특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수영도 정말 좋고요. 자전거 타기, 요가, 단전호흡. 그러니까 화려한 액션의 운동보다는 좀 정적인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단전호흡,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유연성도 길러주지만요. 몸의 근육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태양인들은 선수가 되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법을 선택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운동 방법을 매일 밥 먹고 약 먹듯이 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양인에 대한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소양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양인은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지요. 그래서 췌장이 강하고 신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비대신소 이렇게 부르지요. 자,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니까 활동도 많겠지요. 발산을 잘하겠지요.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 소양인들이 많다는 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5가지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소양인은 특히 상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깨, 가슴이 튼실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아주 유익한 운동이 굉장히 많지만 반대로 하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보강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요. 걷기 운동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많이 걸으시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고 걸으십니다. 근데 소양인들은 목표를 세우고 걸으시면 안 돼요. 10,000보가 됐던 20,000보가 됐던 딱 채웠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늘상 걸으셔야 됩니다. 자, 걷기 운동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체질들이 바로 소양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걷는 운동이 제일 좋은데요. 이왕이 걸을 바에는 평상시 보폭보다 단 1cm라도
더 넓게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넓게 걸을수록 다리에 근육에 부하가 생겨서 다리 근육을 더 발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보폭을 넓게 걸으시고 더더욱 좋은 것은 약간 빠른 걸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보 내지는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약간 빨리 걷는 스타일대로 운동을 하시면은 부하가 더 잘 돼서 운동 효과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발가락으로 서기 운동이 좋습니다. 일명 우리가 까치발이라고 하죠.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동작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 허리까지 아주 근육을 잘 발달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더 효과도 있겠지만 몸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소양인한테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 운동은요, 에어로빅을 추천합니다. 자, 소양인은 무엇이든지 발산을 해야 돼요. 수렴하기보다는 발산을 해서 그 사람한테 힘이 더 되는 것, 그래서 에너지 작용은 더 잘 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양인들한테는요,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여럿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채워주는 겁니다. 특히 에어로빅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럿이 함께 하겠지요. 게다가 호흡도 같이 하고 소리도 막 지르면서 전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교성도 깊어지고 자기가 리드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에어로빅 복장은 어떨까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패션에 뛰어난 소양인들이 에어로빅 복장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과 정신적인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에어로빅, 소양인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전거 타기를 추천합니다.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도 하체 단련법 중에 아주 유용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주변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고 사교도 할 수 있습니다. 소양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누구든지 나를 5분만 만나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 라는 이런 사교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맥 교류도 할 수가 있겠지요. 혼자 타는 것도 좋지만 동호회에 가입을 하셔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소양인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시고 에너지도 많이 발산해서 소양인에게 불면증 또는 소양인에 대한 질병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등산을 추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과 함께 하면 더 좋겠는데요. 기분 전환도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람과 인적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사교성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양인들은 너무 과격한 운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게 소양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뼈 관절에 부상을 입어서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너무 과한 운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땀 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땀 나는 것이 싫고 짜증나고 불편하다 하셨는데요. 땀 나는 것이 운동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체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소양인한테 있어서 땀 나는 것은 운동에 대한 보람이고 효과입니다. 또한 그 증거이니까 열심히 땀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 갈증이 나니까 물을 좀 마시잖아요. 이때 저는 다양한 음료 중에 꼭 물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게 물뿐만이 아니라 음료도 많잖아요. 뭐 커피도 있고요. 이온 음료도 있을 수 있고 뭐 색깔이 들어있는 여러 음료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높은 칼로리와 과당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운동을 한 다음에 갈증이 났을 때는 이런 혼합 음료보다는 꼭 물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 소양인들한테 어울리는 운동이요. 바로 줄넘기라든지 수영, 축구 이렇게 단체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험심이 또 강하잖아요. 그래서 번지 점프도 소양인한테 꼭 어울리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태양인과 소양인에 대한 운동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의 타고난 신체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 운동을 더 살렸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은 오히려 그거를 끌어올려서 밸런스를 맞췄으면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라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미 운동 박사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기도 하죠. 스트레스가 예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심장도 튼튼해지고요. 면역도 올라갑니다. 게다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하면 이로움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오전에 하라, 어떤 분은 오후에 해라. 야, 그게 시간을 뭐 꼭 구별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운동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을 빼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오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것도 공복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복에 했으면 좋겠냐면은 우리가 이 체지방을 태우는 것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복에 하는 것이 살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근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오전에 해야 될까요? 오후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오후에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역기 아령을 우리가 들잖아요. 이거를 아침에 10번 드나 오후에 5번 드나 효과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근육이 자꾸 움직여지고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무리하게 근육이나 관절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살 빼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그것도 공복에. 나는 살찌는 게 아니고 근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오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시잖아요. 또 시간 남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동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오전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체질 창시자 이재마 선생님은 체질에 따라서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걸리는 병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운동법도 달라야 되겠죠.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체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는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헬스앤뷰티 쪽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는 이강은이라고 합니다. 쇼핑몰 운영을 하시는군요. 네. 예. 쇼핑몰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주문, 판매,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쇼핑 진열하는 곳일까요? 네. 보통 어떤 제품을 선별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마케팅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제작하고 네. 그런 일을 다 하시려면 사실 힘드실 텐데. 예,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죠. 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네. 업무적인 스트레스 또 건강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평상시에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부러 이제 시간을 내서 할 수는 없어서요. 생활 속에서 제가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 좀 하고 제가 요가 필라테스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동작들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을 좀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걷기를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
집이 저희가 18층인데 아이고, 예, 네.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런 운동이라면 운동이겠죠?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네, 운동을 네. 주로 하시는군요. 오늘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체질 네. 상담소 시간을 찾아주셨는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체질이잖아요. 아, 혹시 네. 어떤 체질인지 알고 있으실까요? 되게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무슨 체질인지 잘 모르겠던데요. 네. 그러니까 여지껏 체질에 대한 이야기, 뭐 네. 정보,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의원에 가서 뭐 체질 검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험이 그런 적은 없고요. 네. 그냥 어떤 체질이다 한번 들은 적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워낙 이전에는 건강하셨고 네. 면역이 강하셔서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랐죠. 네. 이제 중년이 되시니까 네. 체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셨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잘 오셨고요. 네. 제가 체질 감별을 통해서 네. 우리 이강은 출연자님이 어떤 체질인지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로 잠깐 모실까요? 네. 자, 체질 분석은 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오링 테스트도 하고요. 펜들럼도 하고 진맥도 하고 침도 넣고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할 거는 간단하게 따라서 할 수 있는 오링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손을 이렇게 들어 주시고요. 자, 꼬부려 주시고 손을 이렇게 말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뗄 건데 떨어지지 않게 힘을 꽉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저쪽 손에다가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하나씩 올려볼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거에는 힘을 덜 주고 어떤 거에 힘을 덜 주고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힘을 일정하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힘을 한번 줘볼게요. 자, 힘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와. 힘이 되게 세시네요. 자, 평상시에는 이 정도의 힘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요 물질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힘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보지 마시고 앞에 보고 편안하게 네. 자, 힘 주세요. 네. 힘이 오, 좀 떨어지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물질은 우리 이강은 출연자님하고 안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바로 모가라는 겁니다. 모가. 모가는 태양인의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인은 아니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자, 또 하나 한 번 더 올려볼까요? 네. 자, 요거는 우리 출연자님한테 어떤 에너지를 가질까요? 자,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잘안 역시 됐는데요? 힘이 좀 떨어지네요. 자, 이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바로 인삼입니다. 그러니까 인삼이 워낙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이강은님하고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인삼은 소음인의 약재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인은 좀 아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돌덩어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따가 뭔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이거는 우리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힘을 꽉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힘 별로 안 줬어요. 자, 이게 떼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숙지왕이라는 겁니다. 숙지왕. 숙지왕은 이게 생지왕이거든요. 지왕 중에서 이 생지왕을 찌고 말리는 과정을 9번 하면은 이렇게 숙지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양인에게 잘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양인한테 네. 잘 맞아서 소양인처럼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거는 녹용입니다. 녹용은 어떤지 자, 한번 볼까요? 자,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힘이 좀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제일 잘 맞은 게 바로 숙지왕이잖아요. 네, 네. 숙지왕은 소양인한테 유익한 물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강은님은 소양인처럼 보이십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체질 감별은 조금 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네. 하지만 현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질 분석 소양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자리에 앉으시죠. 네, 이렇게 체질 감별을 해보니까 소양인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소양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신가요? 잘 모릅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서 네. 소양인한테 좋은 것 또는 궁금한 거를 제가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또 다른?
제가 좀 불면증과 불면증. 예, 근육통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건강했는데 이제 네. 나이가 이제 좀 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근육통과 그리고 밤에 잠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네, 고민이 있습니다. 네. 사실 불면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소양인한테 있어서 불면증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올 수도 있지만 소양인은 발산을 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렴하기보다는 발산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발산을 많이 못 하셨거나 그런 적도 많죠. 예, 네. 아니면은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음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서양인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뇌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좀 심한 날은 내가 오늘 혹시 서양인에 맞는 발산을 많이 못했는지 또는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는지를 잘 관찰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랬다면 발산을 좀 더 하시고 또 그랬다면 음식을 더 체질에 맞는 걸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체질에는 어떤 음식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네. 음청직이라고 해서 서늘한 음식, 수국대사가 맑고 서늘한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극적인 음식, 뜨겁고 맵고 이런 음식보다는 좀 담백한 음식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네, 건가요? 그게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담백하고 약간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짜게 먹습니다, 제가. 이제 음식 습관은 식단을 좀 바꿔보시면은 불면증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혈행 개선이 잘 돼서 근육통도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해결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음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근원이 만병의 근원이 음식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 하고 계신가 궁금하네요. 운동은 제가 요가를 좀 요가.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제가 그 요가를 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작들을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예, 요가 동작을 좀 하고 있죠.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네. 게 정적인 운동이면서도 네. 근육을 이완과 수축을 시켜주면서 유연성도 길러주고 네. 몸에 대한 밸런스도 맞춰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운동보다는 소양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산을 좀 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조금 정적인 운동보다는 액션이 강한 거. 에어로빅 같은. 그렇죠. 예. 에어로빅 좋습니다. 에어로빅 좀 해보셨어요? 에어로빅은 난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에어로빅을 했으면 좋겠지만 꼭 에어로빅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퍼포먼스가 강하고 화려한 동작, 전신 운동이 네, 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전신 운동, 수영? 그렇죠. 수영도 네.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소양인들은 좀 넓은 마음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특히 이제 소양인들은 패션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많죠. 무척 네, 많습니다. 무척 많지요. 네. 그러니까 에어로빅이나 다른 운동을 할 때 그냥 밋밋한 옷 입지 마시고 패션에 자기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즐겁겠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자체가 바로 발산이 되면서 불면증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혹시 우리 출연자님한테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소양이는 시각과 또 패션, 여기에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옷장을 열고 옷이 200벌이나 되는데도 입을 게 없다. 그렇죠. 이게 바로 소양인의 습성이거든요. 네. 패션의 감각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출연을 하니까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소양인 점점 맞으시고요. 아까 유방암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에스트로겐 비현이 현상이나 과다한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유방암, 원인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어떤 체질이든 유방암에 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난히 소양인한테 유방암 환자
또는 갑상선 환자가 제일 많았던 이유가 그래요? 바로 소양인에 대한 이 화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음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3기까지 네. 갔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럼 했었죠. 지금 이제 완치 지금 제가 보통 다른 암들은 5년이 지나면 완치 판결을 받는데요. 유방암은 10년 지나야지 완치 판결 그렇죠. 받습니다. 생존 아직 10년이 안 돼서 10년. 예, 그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의 원인이 네.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호르몬의 변이 현상 때문에 있고요. 또 그다음 문제가 계속 제가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에 왜냐하면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대사 작용 이런 메커니즘은 음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병이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양인이라는 걸 아셨으니까 네. 소양인에 맞는 체질 식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은 맑고 서늘한 음식, 그다음에 소양인들은 회 종류, 바다 생선도 굉장히 잘 저 회 무척 좋아합니다. 회 좋아하시는 주로 생선 중에 어떤 회 좋아하세요? 저 연어회 무척 좋아하고요. 연어. 네. 갑자기 또 저도 연어가 확 땡기네요. 연어회도 좋아하지만 요즘에 돔, 숭어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연어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 드세요? 한 번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네. 한두 번. 네. 그러니까 연어가 세계 10대 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에서 지정한 10대 식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생선 대부분 10대 이제 이 식품들이 대부분 채소나 이런 건데 유일하게 생선이 연어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심장학회에서 일주일에 2번을 꼭 먹으라고 하고 권장하는 게 바로 연어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있네요, 제가. 그렇죠. 혈전이라든지 동맥경화를 예방하고요. 또 여기에 또 오메가3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소양인들이 잘 걸릴 수 있는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당뇨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EPA와 DHA가 풍부하니까 두뇌 활동 좋고요. 또 치매 걱정에도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얘가 많이 먹으면 좀 장이 예민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설사를 하거나 좀 느끼해가지고 느끼한 건 좀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연어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연어는 미국의 자료를 따를 수는 없겠다 하더라도 네. 심장학회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먹으라고 권장한 게 연어인 만큼 일주일에 2번은 아니더라도 네. 또 좀 비싸요, 얘가. 예, 그래서 경제 사정이 좋아지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네. 드셨으면 좋겠네요. 또 다르게 챙겨 먹는 음식이 있을까요? 음식이라고 해도 되는지 하여튼 제가 와인을 제가 좋아합니다. 와인 좋아하죠. 네, 술이죠. 예, 근데 예. 솔직히 와인을 제가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평균적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셔도 될지 술이라 좀 맞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네. 아세트알데히드의 문제로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포도주, 와인 이 원료가 뭘까요? 바로 포도예요. 네. 그러니까 포도는 소양인과 태양인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땡기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음주를 권장하거나 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술이라는 게 먹어도 될 술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술, 그게 구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양인이 그렇게 땡긴다면 잘 맞고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효주보다는 네. 그렇게 생 와인, 또 사실 와인도 이게 발효주거든요. 숙성을 지키는 거니까 그 중에서 재료가 포도로 되어 있으니까 소양인한테 아주 잘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와인에다가 연어 드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를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안주는 술의 기운을 눌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도 좋아야 하겠지만 안주도 좋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어 안주에 와인. 생각만 해도 분위기도 좋아질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또 와인도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면 체질에 맞는 음식이 이렇게 본래 땡기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몸이 무언가를 원할 때가 있어요. 네. 그게
내 체질에 맞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먼저 알아요. 예를 들면 뭘 먹었는데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네. 뭐 몸이 빨개진다든지 반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어떤 분은 명현 반응이다라는 이유로 계속 고집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 또는 내가 먹어서 내 몸이 반응하는 것 그게 살피는 게 가장 큰 이제 팁이라고 하고요. 체질에 맞는 식단을 짜셔서 계속 관찰하면서 나한테 맞는 음식이 뭔가 그거만 드시면은 큰 탈이 없죠. 그럼 땡기는 음식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얘기죠. 땡기는 게 가장 내 몸에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까 운동도 그렇게 하셨고 아픈 것도 그렇게 있으셨고 제가 계속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소양이는 정말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췌장의 기운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들을 발산을 안 하면 그게 곧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은 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데 먹은 만큼 소비를 안 하면 그게 결국은 병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음식 좋아하실까요? 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기. 예. 뭐, 소, 돼지, 닭 안 가립니다. 정말 탄수화물 먹는 것보다 단백질 섭취를 제가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아까 지금 뭐 돼지고기, 네. 소, 닭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게 소양인이라는 게 더 확실해지는 이유가 저는 태음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고기류 중에 네. 닭은 굉장히 성질이 뜨거워요. 반대로 뜨거운 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돼지입니다. 돼지. 그러면 뜨겁고 찬 거 중간이 바로 평이한 성질, 소고기예요. 근데 이 뜨겁고 미지근하고 차가운 이 모든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 드신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이 나름대로 주신 다 맛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발산을 많이 하셔야 되거나 열이 많을 때는 돼지고기를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열이 많을 때 그렇죠. 발산을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굉장히 찬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산을 하지 못했을 때, 네, 돼지고기를 드시면 조금 더 스트레스 받고 열 받을 때 먹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돼지고기의 와인, 네. 연어의 와인 아주 네. 좋은 궁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이제 드실 때 좀 주의점이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를 육회로 육즙을 내서 먹잖아요. 네. 근데 돼지고기는 갈고리 춘충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76도가 넘어야만 먹는 고기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처럼 육회나 육즙으로 먹는 게 아니라 좀 구워서 예. 뭐 너무 바짝 구워서 드시는 게 불편하다면 반드시 좀 구워서 노릇하게 구워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버섯, 미나리 삼겹살도 유명하죠. 네. 군침 돕니다. 미나리 삼겹살이 소양인한테 정말 좋은 미나리도 궁합. 좋습니까? 예, 미나리도 찬 성질이고 수곡대사가 맑은 기운이기 때문에 소양인한테 아주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 닭고기는 좀 덜 먹는 게 좋겠네요. 우리가 닭고기를 먹을 때 보면은 감칠맛이 나요. 네. 이게 이제 글루탐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 맛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뜨거운 성질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초복, 중복, 말복에 이제 우리가 삼계탕 많이 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화열이 센 소양인이 더 뜨거운 걸 먹으면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럼 고기에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닭고기는 네. 먹지 말라가 아니라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기운을 올리고 싶을 때 그때를 드시고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초복, 중복, 말복에는 삼계탕보다는 해물탕을 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회, 뭐 생선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를 보양 삼아 드시고 닭고기는 면역이 떨어져서 면역을 올리고 싶을 때 그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제가 보통 이제 물에 들어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탕 종류를 네, 안 탕 좋아하시는- 종류를.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체질에 상관이 있는 건가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요. 기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탕에 들어가면은 네. 그 원재료를 희석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어를 그냥 먹지 탕에다 넣고 뭐 끓여 먹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 종류가 네. 끓여 먹고 물에다가 넣어서 희석시키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 먹는 게 소양인한테는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뭐 올해 2021년 굉장히 바쁘실 텐데 뭐 네. 새로운 계획이나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팠던 사람이고 그래서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건강 홍보 대사 네,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와 또 마케팅을 또 좀 목표 한 발 또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건강을 잘 챙기셔서 네.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잘 키우셔야 되는데 아까 잠깐 알카리성 뭐 음료 물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기도 좋아하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몸이 산성화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약알칼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 알칼리 환원수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요. 저희 몸을 이렇게 약알칼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그 알카리 음료 물 드셔서 그러신 건가요? 그 저는 물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뉴스나 매체에서 하루에 뭐 2리터를 드세요, 네. 8잔을 드세요, 물 양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점점 우리 몸이 산성화돼 가고 있어요. 또 음식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알카리성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물을 알고 또 거기에 맞춰서 먹는 사람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냥 갈증이 나면 네. 마시는 정도지 그쵸. 우리가 일부러 물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적은 없거든요. 근데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네. 물도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씹어서? 꼭, 씹어서 사실 씹히는 맛은 없지만 네. 물도 그렇게 천천히 먹어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알카리성이든 뭐 다 드셔도 천천히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한 가지 합성 음료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 간혹 운동하실 때 보면 운동한다고 살 뺀다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파란 물, 노란 물 맞아요. 막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사실 그 물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을 시켜주지만 대부분 캔 하나에 80에서 130 칼로리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고 당 성분이 높다 보니까 어떤 분이 30분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물을 딱 하나 먹었더니 도루묵 됐더라.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물 하나도 소중하게 마시는 습관 정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다소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아주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마지막으로 더 하나 뭐 궁금한 점이나 뭐 물어볼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운동과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음식의 소중함을 정말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체질에 맞게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검진을 해보니까 네. 소양인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번만으로 너는 소양인이야 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일련의 가정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양인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소양인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식단을 짜는 겁니다. 그냥 식단을 짜서 소양인에 맞는 운동법, 식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그 물 이렇게 좀 박자를 맞추셔가지고 싹 이거를 좀 짜셔서 정기적으로 습관화 들이신다면 더욱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오늘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양인이라는 거를 오늘에 알았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 체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지요.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요. 또 잘못된 시행착오로 이것저것 많이 사 드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랜 경험과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결국 얻어내는 것이 바로 자기 건강법인데 그런 고생하지 말고 가까운 체질 전문 한의원이나 전문의한테 상의를 해서 본인 체질을 먼저 안 다음에 다음 행동을 한다면 돈도 시간도 충분히 절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체질에 대한 상담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체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태양인이든 소양인이든 태음인이든 소음인이든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결국 장수의 비결이고 건강백세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땡기는 게 내 체질에 맞는 거다. 맞을 수 있습니다. 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생활 습관, 뭐 식단을 짠다든지요. 또는 일에 대한 운동에 대한 이런 시간표를 잘 짜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 건강을 플랜을 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사상체질과 상담소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